제작진이 있다거나 PD가 있다거나 사비로 진행하시는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당첨이 되나요? 당첨 꿀팁이 뭔가요? 허락받는 꿀팁이라든지, 그리고 힘들 때 멘탈을 관리하는 비결 제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요청을 해주셨던 Q&A 영상을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딱 중복된 것도 많고 해가지고 딱 20개만 줄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순서는 개인적인 질문, 그리고 유튜브 관련된 질문,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된 질문,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할 거고, 첫 번째, 나이와 실명, 그리고 고향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나이는요 비밀입니다. 네, 그렇고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실명은, 제가 그 채널명이 경하우스잖아요. 그 이유가 제 이름이 진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뒤에 경자를 친구들이나 부모님께서 경이라고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경하우스가 된 거고, 그리고 제 말투를 봐서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제 고향은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인테리어를 전공하셨는지, 그리고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인테리어를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전공은 물류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복수 전공으로 의류 디자인을 전공해서 총 2가지 전공이 있고, 그리고 근데 어떻게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됐냐 하면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코로나가 발생한 시절에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그냥 부모님이 사주신 가구 그런 걸로 이제 채워 넣고 집 청소도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집에 못생긴 방에 있으니까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도 다운되고 해가지고, 집을 방을 한번 꾸며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의 집 들어가가지고 하나 둘씩 사면서 시작한 게 방 꾸미기고, 잘 보니까 막 인스타나 요런 데 보니까 샵 협찬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막 가구랑 소품들을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협찬 받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경하우스 인스타 채널이고, 그래서 인스타를 하다가 이제 또 갑자기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냐면, 원래 유튜버가 되겠어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 자취방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고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뭔가 조금만 손보면 예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페인트도 해보고 도배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또 너무 하니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힘든 거 할 거 영상이라도 좀 찍어가지고 기록이라도 좀 해놓자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던 거를 그냥 편집 어플로 해가지고 샤샤샥 편집해가지고 올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한번 계속 해볼까? 이렇게 하고 하던 게 지금 이제 올해로 4년 차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간 유튜브를 올렸다. 제가 전공한 것도 아니고 따로 배운 적도 없지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저도 처음에 유튜브를 보고 따라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체구가 작아 보이는데 엄청난 체력의 비결과 평소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요 사실은 조금 부끄럽지만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좀 귀차니즘이 심한 사람이라 비타민 같은 것도 안 챙겨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도 뭐 살아와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재미있으니까, 제가 이 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별로 힘든 줄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3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 슬슬 약간 몸이 노화가 되는지 좀 힘들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도 최근에 PT를 시작했습니다. 비타민도 제가 건강검진을 최근에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혹시 반지 하나 땅굴에서 사시냐고 물어봐가지고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도 먹고 있고 비타민 D 주사도 맞고,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야 이제 드디어 비로소 관리가 시작됐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비결, 그리고 힘들 때 멘탈을 관리하는 비결, 그것이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에너지도 막 나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빛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물론 시공을 하고 촬영을 하면은 힘든 일도 많아서 좀 멘탈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잡냐,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컨텐츠가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시공했을 때 잘 되면은 좋아요. 잘 되면 결과물이 좋게 나오니까 잘 되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망하더라도 좋아요. 왜냐면 망한 것도 컨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도 이제 적용하실 수 있는 게, 잘 되면 좋은 거고 성공하는 거고, 물론 항상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되면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아, 이것은 나의 경험이다, 경험치가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인드가 뭐냐면, 좀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당시엔 좀 슬프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지나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안 좋았던 일이 오히려 저한테 그때 그걸 했었으면 오히려 안 좋았겠네? 요런 경험이 많았어가지고, 아,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약간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살아가기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꿀팁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 외에 즐기는 취미나 평소 일상이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인테리어 방 꾸미기 하는 게 취미잖아요. 근데 이게 일이 돼가지고, 보통 취미가 일이 되면은 그게 취미가 아니라 일이 된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집 꾸미기 하고 시공하고 하는 게 정말 재밌기 때문에 제 취미이자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그거를 하지 않는 날, 촬영을 하지 않는 날에는 보통 집에서 누워서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제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 다 이제 보는 드라마가 있고요. 드라마를 좋아하고, 혹은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예쁜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튜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를 안 했으면 어떤 일을 할 것 같은지. 일단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일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4학년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유튜브 일이 너무 저한테 잘 맞고, 그리고 그만큼 구독자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해가지고,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유튜버가 제 첫 직장이자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를 안 했다면, 제가 아무래도 물류랑 의류 디자인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그 둘 중에 제가 좀 더 관심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유튜브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비로 진행하시는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유튜브 수익으로 제작비가 커버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구독자 집 꾸며주기 하면은 전부 사비로, 그러니까 전부 전액 무료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 조회수 수익이 사실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월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이제 구독자 집 꾸며주기 하면은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튜브 수익으로 커버가 되고, 만약에 뭐 장기 프로젝트라든지 뭐 큰 봉사 프로젝트라든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작 지원을 조금 받아서 거기서 충당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이 질문이 또 많았는데, 구독자 집 꾸며주기 하면은 어떻게 해야 당첨이 되나요? 당첨 꿀팁이 뭔가요?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백 명, 수천 명까지도 지원을 하는 이벤트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거든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과 사진을 보고 제가 뽑는 거다 보니까 이 글에서 얼마나 진정성이 느껴지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이런 게 좀 느껴져요. 글을 보다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글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쓰면은 그게 저한테 진심이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도 한두 장만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최대한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비포 사진을 여러 개를 봐야 아 여기는 이렇게 꾸미고 여기는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조금 글도 풍부하게 그림도 풍부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간 당첨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꼭 그 환경이 열악하거나 뭐 너무 낡아야만 당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축이라도 오피스텔이라도 제가 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글을 잘 써서 사연 같은 것도 잘 써서 내주시면은 뽑힐 것 같습니다. 아하! 구독자 집 꾸며주기 이벤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 그리고 했을 때 어려운 점. 일단은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4개월 때쯤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아무래도 유튜브에 제가 집 꾸미는 거를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뢰를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비용을 내고 좀 컨설팅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하고 싶은데 뭔가 구독자분들한테 또 비용을 책정해가지고 돈을 받고 해주고 싶지는 않았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 보답할 수 있을까, 그냥 뭐 제품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사주는 그런 이벤트 말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직접 가가지고 집 꾸며주기, 고쳐주기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이게 사실 하다 보면은 힘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은 고치면서 구독자분께서 이걸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 구독자분들께서 이걸 딱 봤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집이 그냥 단순히 깔끔해지고 예뻐지는 것도 좋지만은 그 환경이 사람한테 주는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거 많이 느꼈고, 집이 변화돼서 나도 변화될 것 같다, 나도 변화된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컸던 것 같아가지고 꾸준히 계속하고 있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집 꾸미기를 하다 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게 돼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리고 특히나 제가 가는 곳은 보통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구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들이 많고, 이걸 뜯었을 때 갑자기 곰팡이가 튀어나온다든지, 이걸 뜯었을 때 갑자기 석고가 부서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항상 그걸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집 꾸며주기 할 때 근처에 어디에 그 철물점이 있는지, 어디에 다이소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아보고, 플랜 B, 플랜 C 다 준비해가지고, 소품들도 이게 만약에 안 어울릴 경우에는 요거를 사용해야지 해가지고 대체제도 여러 가지로 주문을 해가지고 출동을 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힘들지 않나. 그치만 또 거기에서 오는 저의 행복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포기할 수가 없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가서 하는 구독자 집 꾸며주기가 있지만은, 이제 계속 지원을 해도 떨어지시는 분들은 너무 계속 지원해도 떨어지고, 솔직히 오셔서 직접 해주시지는 않아도 그냥 비용을 조금 내더라도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없나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바쁘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읽고 다 답변을 드리고 제품을 찾아서 추천드리고 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또 저도 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인지, 비용을 받고 하는 것도 좀 별론 것 같고, 그렇다고 전부 다 해드리기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너무 고민이 돼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촬영 장비, 편집 어떤 거 쓰시는지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촬영 장비는 막 카메라 이게 아니라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맥북이란다, 아이맥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애플 걸로 쓰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도 아이폰으로 시작했고 제가 그냥 휴대폰으로 찍는 게 제일 편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찍고 있고, 대신에 조금 용량이 큰 걸로 따로 사가지고 제가 쓰는 휴대폰이랑 촬영용 폰이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고 있고, 그리고 편집은 이제 아이맥에서 그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배우지는 않았고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챗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았던 질문, 도대체 누가 촬영을 해주시는 건가요? 뭐 제작진이 있다거나 PD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혼자 촬영을 했다가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친한 친구가 촬영을 도와주고 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유튜브와 컨텐츠 관련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사업이나 뭐 컨텐츠나 공간 프로젝트가 있나요? 하셨는데, 항상 하고 싶었던 거를 올해 초에 이뤘어요. 독립유공자 집 꾸며주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사실 규모도 엄청 크고 그걸 제가 다 사비로 충당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지만은 그래도 진짜 다양한 기업에서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예를 들면 6.25 참전 용사분들이나 뭐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제가 찾아가가지고 전부 다 이제 바꿔드리는 그런 큰 프로젝트도 많이 해보고 싶고, 좀 산속이나 약간 바닷가나 이런 데로 이사를 가가지고 조금 정원도 가꾸면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뭔가 근처에 좀 예쁜 펜션 같은 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또 예쁘게 꾸며놓고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집 꾸미기 하는 거, 방 꾸미기 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꿀팁을 알려달라 하셨고, 그리고 색조합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방을 꾸밀 거다, 백지 상태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내가 어떤 분위기로 꾸미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컨셉을 먼저 정하자. 컨셉을 제가 이걸 구독자 집 꾸며주기 할 때도 이제 당첨자분과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뭐 오늘의 집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뭐 방 꾸미기, 집 꾸미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집 꾸미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쫙 보면서 나는 요런 세테리어가 좋아, 난 요런 화이트, 깔끔한 화이트가 좋아, 아니면은 따뜻한 원목 인테리어가 좋다, 이렇게 자기만의 취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개 찍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제가 항상 요청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컨셉을 명확하게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드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을 때 전부 우드만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초록이나 노랑이나 이런 컬러감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넣고 싶은 키 컬러를 몇 개 정해야 돼요. 한 2-3개 정도 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해보면 좋고, 그것 정하기가 어려우시면은 사진들을 많이 찾아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에 보면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늘색, 버터색, 핑크색을 좀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렇게 색감 맛집으로 꾸미고 싶어 하는데 제 사진 보니까 이 사진 보니까는 버터랑 핑크랑 하늘이 맞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버터, 핑크, 하늘 이렇게 3가지 정해보면 되는 거예요. 컬러를 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큰 면적을 차지하는 가구들을 먼저 고르는 거예요. 만약에 보시면은 뭐 러그가 크잖아요. 러그나 커튼이나 뭐 이불이나 이런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거를 먼저 정하는 게 나중에 소품, 나머지 짜잘한 가구를 정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큰 거를 먼저 정한다. 이것도 약간 하나의 꿀팁인 것 같고, 근데 제가 뭔가 이리저리 사가지고 배치해보니까 너무 안 예쁘고 안 어울리고 부조화스러운데 요거를 어떻게 딱딱딱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처럼 뭔가 많이 보고 많이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딱딱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자 꿀팁이 직접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창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저는 인스타 스토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보통 인스타 스토리 창에다가 공간에 사진을 먼저 넣고, 그리고 이제 넣을 가구들, 소품들을 눕기를 따가지고 넣는 거예요. 근데 눕기를 따는 게 그게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잘 나와 있어서 꾹 누르기만 하면은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씩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넣었을 때랑 직접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분위기도 똑같고 그냥 내가 생각한 그대로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 저는 정말 애용하기 때문에 완전 추천드리고요. 똑같이 색 조합할 때도 이 색이 이 색에 잘 어울릴까? 항상 고민이 될 때는 항상 이렇게 붙여보면 됩니다. 직접 넣어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테리어 아이디어, 영감을 어디서 받으시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다양하게 구독자 집 꾸며주기를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컨셉을 많이 이제 찾아보는 편이라서 그렇게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의 이제 직업병인지 제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딜 가나 좀 많이 약간 캐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만약에 이제 길거리를 간다 그러면 간판에 색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색조합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해서 약간 머릿속에 저장을 한다든지 찍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카페나 숙소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렇게 배치해도 너무 예쁜데? 하면서 약간 이렇게 염두를 해두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나중에 필요한 환경에서 딱 맞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양하게 많이 찾아보라. 그리고 요즘은 알고리즘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 몇 개 보면은 제 취향이 비슷한 거, 제 취향에 맞는 거를 여러 개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자재들과 공구는 어떻게 보관하는지 궁금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는 곳이 1층, 2층이 있는 주택인데요. 2층에는 제가 사는 공간이고 1층에 이제 약간의 사무실 비스무리하게 꾸며가지고 거기서 편집도 하고 일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창고처럼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한번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그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월세나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락 받는 꿀팁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만 여쭤봐 주셨는데요. 일단 무조건 허락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은 일단 집을 어떻게 찾아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아무래도 깔끔하게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해놓은 신축은 집주인님께서 건드리는 거를 선호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제 취향에 맞게 꾸미고 싶기 때문에 보통 구축으로 많이 보고, 보통 집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보통 집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그러면은 제가 요거 깨끗하게 도배를 하겠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페인트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을 좀 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알겠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고, 어떻게 쓰면 되냐, 저는 만에 하나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하게 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면은 뭐 현관문에 시트지를 바를 수 있다, 현관문에 페인트를 할 수 있다, 도배를 새로 할 수 있다, 뭐 세입자가 도배를 새로 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꼭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 아니면은 나중에 다 원상복구 해놓고 가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런 사진과 영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보여주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한번 꾸며보겠다, 이렇게 꾸미면은 나중에 세입자 또 다시 들어올 때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좀 설득을 하는 편이고, 그러면은 보통은 또 싫다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집 못하는 거고, 이렇게 알겠다 하시는 그런 집으로 저는 계약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벌써 마지막. 시공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하시는지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그게 다 처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많이 찾아보는데, 보통 폐기물은 이제
동사무소에 파는 마대자루가 있어요. 폐기물 전용 마대자루에 사서 거기에 보통 넣으면은 폐기물 처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종량제 버리는 거랑 똑같이 밖에 놔두면은 그 일정에 맞게 들고 가시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 조금 큰 공사를 해가지고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마대자루가 하나에 은근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폐기물 차를 부르는 게 조금 견적이 쌀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폐기물 차를 이제 불러서 한 번에 이제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3-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또 1층에 창고가 따로 있어가지고 좀 너무 폐기물이 많고 좀 애매하다 싶은 거는 조금 모아놨다가 많이 쌓이면은 한번 폐기물차 불러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자재들이 애매하게 남으면은 뭐 당근이나 이런 데 무료 나눔 무료 올리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Q&A 촬영이 끝났는데요. 이 외에도 좀 더 궁금하거나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대댓글로 작성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온라인 컨설팅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의견이 있으시면은 여러분께서 마구마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보고 싶은지, 어떤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라든지, 뭐 어떨 때 어떤 시공을 하는 게 궁금하다는지 뭐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 댓글로 다 남겨주세요.